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한 교육재단의 이름으로 제주에 면세점을 짓겠다며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해 대기업이 꼼수를 쓴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신세계가 이 면세점의 진짜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시인했는데 이 제주 진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들이 제주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신세계는 정부가 올해 제주에 새로운 면세점 특허를 내줄 것에 대비해 제주시 연동의 뉴크라운 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부지를 사려고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땅 주인이 모 교육재단이어서 재단 이름으로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허가 취득이 되면 1년 안에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하려면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제주 지역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재작년보다 50만 명, 면세점 매출액은 4천억 원 이상 들어 일단 정부의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올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특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입니다. 정확하게 아직 보고받거나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게 만약에 실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도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첫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던 신세계 면세점의 교통 영향 평가가 이달 안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여 교통난 해소 대책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제주도개발공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현안사항 특별 업무 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임직원 780여 명이 근무 중인 도내 최대의 공기업으로 2020년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사 간 이견차로 지난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현재까지 예비후보 3명만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김우남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을 노리는 오영훈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서두르지 않고 설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오 의원과 김우남 전 의원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6일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 나설지 아니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현 도의회 부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에는 2명에서 최대 4명이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달 복당한 부상일 변호사가 4번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조만간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가 거론되던 오영희 도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 3일 명예퇴임한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를 고심 중이며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일 변호사와 전성태 전 부지사 외에 요양보호사인 강승현 씨도 자유한국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경선은 2파전이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차주홍 한나라당 부총재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얼굴 날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3명이지만 설을 전후해 선거판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사업 취지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년 동안 주민 설득 끝에 핵 폐기물 저장소를 추진하게 된 스웨덴의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 폐기물 연구 저장소를 추진 중인 스웨덴. 1995년 방패장 후보지로 웨스트함 마르시가 선정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 2만 2천 명을 만나 방패장 건설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사업성 안전성을 납득시키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기까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Yes, it's a very long time, but you have to remember that Sweden also failed in the beginning. I think you can't do a process like this quick because people had to get used to this. 시의회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Do you think is it safe? Do you think? Yes, it is safe. But always everything can happen.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제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제주도 개발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이뤄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초안 때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여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큰 변수만 없으면 사업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야 3년. 사업 허가가 난 이후에도 주민 갈등이 이어지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정보가 불충분하게 전달이 됐을 때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민과의 갈등 없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사유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등 모두 2천억 원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 제안서를 오는 13일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한 후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건립하게 됩니다. 제주 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어선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해경은 선원들을 구조한 어선 선장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선이 뒤집힌 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파도에 해경 잠수요원들이 선체에 진입한 지 10여 분. 조타실에 있던 선장 61살 차모 씨를 고속단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차기도 서쪽 37km 해상에서 35톤급 조기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혔습니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 13명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부는 구명조끼도 입지 못했고 구명정에도 타지 못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배 늦게 오면 막 추워가지고 죽는다 그런 식으로만 달달 떨린 게 손이 자꾸 미끄러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선장은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키며 무전으로 인근 어선의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들은 어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도착하기 전 인근 어선 2척이 적극 구조에 나서면서 선원들은 사고 2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엎어진 배를 막 그 근방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짜줄로 막 떠물러 댕긴 막 선원들을 막 그것도 막 치렀죠. 선단선이 이제 한 척이 이제 와가지고 그 엎어진 배 그 선원을 올렸어요 또. 선장은 해경 잠수요원들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그 배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그 배들 오면서 해경에다 이제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선원들을 먼저 챙긴 선장. 그리고 주변 어선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제주 마주협회에서 300만 원, 뇌청춘 인지교육원 교사일동 40만 원, 애월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와 학생들 16만 원, 원두왓 낭송회 고옥자 회장과 회원 일동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M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전역에서 기온이 치솟아 도심에 봄꽃이 개화했습니다.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은 23.6도로 기상관측 이래 1월 기온 중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제주시 연동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제주대학교 교정에는 영분홍색 철쭉이 개화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후 들어 제주 전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0여 편이 결항되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서귀포시 모술포항에서 가파도로 가던 97톤급 여객선에서 배 앞부분에 고정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램프가 열려 서귀포 해경이 모술포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선원과 승객 9명이 타고 있었고 차량 석 대와 크레인 1대가 실려 있었는데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이 국적을 이유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지난달 말 하나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A씨의 국적이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에 대한 취약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인권단체들은 하나은행이 국적만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지금은 계좌 정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체육회 선관위는 경력사항을 허위 기재한 송승천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